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심동혁. 선서물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 및 팀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명길 간사님, 그리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본부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수호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경영전략팀 여성훈 팀장입니다. 고객복지팀 방정희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장 노재훈 팀장입니다. 체육청소년팀 이기루 팀장입니다. 환경사업팀 이상관 팀장은 현재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관계로 연차를 내서 참석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차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전략팀 송기론 주임입니다. 고객복지팀 박인숙 대리입니다. 교통사업팀 동창희 대리입니다. 체육청소년팀 오윤택 주임입니다. 환경관리팀 김수정 대리입니다. 이사장님, 오늘 안 나오시는 분은 하루 전에 해명 서류를 오늘 오전에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오후에 불가피하게 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차후에 미리 예, 알겠습니다.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및 사후 조치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2018년도는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는 아직까지 평가는 받았는데 아직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2018년도에서 2019년도 경영평가 미흡 사항 및 조치 결과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단 운영과 관련 수지 분석 자료입니다. 먼저 사업별 세입자료 월별 작성은 2018년도, 2019년도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업별 근무 인력 배치 및 인건비 지출 내역도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팀별 인력 진단 및 조치 결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경영 전략 수립 및 조직 진단 용역 실시 사항입니다. 본 용역은 2017년 7월 10일서부터 11월 17일까지 진단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진단 내용은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을 위한 환경 분석과 실행 로드맵 마련, 조직 효율화 방안 구축, 조직 사업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수립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 결과를 보면 조직 개편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 2문 5팀에서 지금 조직 개편 개선 사항을 시에 건의해서 지금 19년 2월 21일 날 본부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 2문 1본부 5팀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조직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직급 체계 개선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신규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조직 활성화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의 우리 개선 방안, 경영 수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도출된 사항을 지금 시와 지속적으로 건의를 지금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 업무 및 폐기물 처리 운영 인력 적정성 진단 분석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3월 13일서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진단 내용은 청소 업무 및 폐기물 처리 운영 인력 적정성 진단, 청소 업무 운영 관리 방향 제시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 결과는 수거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가 필요하고 환경 수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부별로 보면 일반 쓰레기 적정 차량 대수 및 적정 인력 예측은 현재 세대에서 9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적정한 것으로 지금 판단되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적정 차량 대수 및 적정 인력 예측은 현재는 5대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20년서부터는 6대 18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적정 차량 대수 및 적정 인력 예측은 현재 2대에서 2대 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서부터는 대형 아파트 건축에 따른 대형 폐기물 수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서 세대 9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분석됐습니다. 가로 청소 적정 인력 예측도 지금 무단 폐기물로 되어 있는 집화장까지 하면 한 400군데가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45명으로 운영하는 것을 49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노면 차량 적정 장비 및 적정 인력 예측은 현재 2대에 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적정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적정 인력 예측은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장 세부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2017년까지 16명이 운영되었고 2018년도에는 17명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 5명 증원해서 22명으로 지금 운영하는데 차후는 이 수거량이 많아지게 되면 좀 인력이 증원될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 쓰레기 매일 수거 체제를 지금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거 차량 한 대를 증차하고 미화원 3명을 증원을 지금 해서 수거 체제를 지금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무단 투기 쓰레기는 민간 용역에서 이전해서 수거를 하고 저희 공단에서는 대형 폐기물하고 재활용 품만 수거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조정을 지금 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 위탁 계약서도 지금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제 압축 쓰레기 수거용 이제 차량 압축 차량은 재활용 수거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에 향후 차량을 반납해서 운영해 나가고 쓰레기 불법 쓰레기도 배출을
배출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 실적은 통합수거 체제 시범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이래서 11월 5일서부터 작년 11월 5일서부터 11월 19일 2주간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민간 용역에서 종량제 봉투하고 무단 투기 쓰레기 이런 부분을 수거해가고 대형 폐기물하고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을 시범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 노후 차량 세대 교체 비용도 2019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무계약직 정원도 선별장에 인원이 부족한 부분을 5명을 증원해서 지금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사업 관련 전자카드 방식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시범 운영을 아파트 6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종량제 기기 전자카드 방식을 확대 운영하고 선진공단과 MOU를 체결함과 동시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 기술을 적극 도입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 실적 및 사용료 수입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5번째, 속초해변 캠핑장, 야영장, 주차장 이용료 징수 내역도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팀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현황은 현재 정원은 42명인데 현원은 지금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원 현황은 지금 현재 그 무기계약직하고 우리 그 환경미화원하고 다 합해서 16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인원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치가 좀 틀린 거는 기간제 그 근무 인력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관계로 조금 한 명이 지금 착오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직원 인건비와 상가 상여금 지급 내역 및 산출 근거입니다. 먼저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임직원 인건비 지급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무계약직 인건비 지급 내역도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임직원 성과 상여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8년도 상여금 성과 상여금 지급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과 상여금 산출 근거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산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번째로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입니다. 2018년도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19년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도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성과상여금 퇴직금 지급 현황, 신규 퇴직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성과상여금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5명이 퇴직해서 3억 8,657만 2천 원이 지급됐고 2019년도는 현재 2명이 퇴직해서 1억 3,149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신규 퇴직 증감 현황은 2018년도에 5명, 2019년도에 2명이 되겠습니다. 10번째로 공단 내 시설 위탁 현황 및 관내 위탁 가능 대상 시설 여부입니다. 먼저 공단 내 시설 위탁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공단 경기장하고 수련관 임대 사항입니다. 경기장 내에서는 장애인 체육회와 레슬링협회, 육상경기연맹에 임대를 하였습니다. 또 청소년 수련관 내에는 구내식당을 임대하였습니다. 승하원은 구내식당하고 매점을 임대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번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한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6,221톤을 수거하였고 2019년 4월 30일 현재 1,933톤을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및 협의 전개 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각급 단체하고 환경 관련 종량제 규격 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 배출, 무단 투기 등 공지사항을 전파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기타 추진 실적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12번째로 대행사업비 절감 방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대행사업비 절감 방안 추진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도 예산 절감 수립 계획을 팀별로 절감률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한 18년도 동계올림픽 대회가 끝나고 잉여 물자가 남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 대기소라든가 모자라는 비품을 저희들이 보충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용 차량 보험 가입 수의 계약을 일괄 추진해서 예산도 절감하였고 재활용 선별장 3D 1급 방진 마스크 구매도 구매 방법을 변경해서 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동절기 현장 직원 독감 예방 주사도 우리 그 관내 탑 속편한 내과와 MOU를 체결해서 환경미화원들한테 무료로 접종한 바 있습니다. 금호동 환경미화원 대기소 신축 공사로 임대료도 절감하였고 폐형광등 처리 방법 개선을 해서 직접 배송해서 업체 방문수거로 개선해서 운송비 등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업무 처리 방식도 개선을 하였고 환경미화원 노학동 환경미화원 대기소 전기 판넬 공사도 자체적으로 인력을 동원해서 수리 개선한 바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창고 일원화를 통해서 무인정자 경비 용역비도 절감하였고 교동 쓰레기 집화장 주변 시설도 저희들이 자체 인력으로 시공을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와 2019년도 재활용품 판매 단가 전자입찰을 실시해 가지고 2018년도에는 2017년 대비 5,257만 원 정도의 수입을 증가시켰으며 2019년도는 205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한 환경 및 시설 정비 사항도 자체 우리 공단 인력으로 계속해서 지금 추진을 해서 인건비를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 결과는 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일과 가정 양립 시책을 추진으로 불효불급한 시간의 근무 지양을 통한 시간의 수당을 지속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각종 계약 추진 시 조달청 입찰을 통한 최적 단가 구매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재고 파악으로 적정 소요량을 산출해서 구매해 나가겠으며 자체 공단 소규모 그 보수 사항은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절감해 나가고 에너지 절감 시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화장장 운영 현황 및 시설 사용료 수입, 고성양양 지역 주민 이용 내역 및 시설 사용료 수입 내역입니다. 먼저 추모공원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인력은 현재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 사용료 수입 내역도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성양양 지역 주민 이용 내역 및 사용료 수입 내역도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경영 수익 발굴 및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신규 위탁 지속 건의 사항을 저희들이 시와 계속해서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 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추가 수탁을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고 로데오 주차장하고 속초 해변 공영주차장 상시 운영도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속초 해수욕장 신규 편의시설 제공 사업을 올해 이제 도입을 지금 했습니다. 먼저 간이 코인 샤워기를 남문 인근에다가 2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지금 올해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선베드 100개를 도입해 가지고 대여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이 잘 이루어질 경우 한 1억 2,500만 원의 경영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석초해변 파라솔 사업 내 수급 및 돗자리 판매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감 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감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 시간은 2연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12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한 이래로 이제 마지막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성심성의껏 답변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제 각 과마다 사실 이번 그 산불로 인해서 모두 다 많은 또 노고들이 있었지만 그쪽에 또 이재민들 또 일단 좀 지원해 주시고 네. 그랬던 부분들 또 애쓰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생활관 좀 이제 뭐 원상 복귀들은 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좀 중요하게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기에 그동안 직원들이 어떤 형태로 있었던 거죠? 계약직으로 있었던 거죠, 이전에. 보조금 사업으로 네. 채용돼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네, 그렇습니다. 계약직으로 있었던 거죠. 네. 이 지금 무기직 전환이 올 초에 이루어진 건가요? 정기직 전환은 3월 4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예, 19년도. 예. 예. 자, 그러면 이 무기직 전환이 될 때에 거쳐야 되는 기본적인 그 상황들이 뭐가 있죠? 기간제 근로자들이 먼저 이 청소년 그 상담복지센터는 사실은 저희 그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이 정식 직원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그 보조금 사업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수탁해서 우리 소속으로만 돼 있었는데 네. 정기적으로 전환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시가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그 부분을 이제 그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네. 해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그 무기계약직하고 기능직 2명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능직 2명에 무기계약직으로 7명입니다. 예. 무기직이 7명. 예, 그래서 자, 전환을 그러면 이제 기능직과 무기직은 또 신분상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계약직 직원들을 기능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떤 의무 사항들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시에서 이제 네. 그런 그 정원을 확정해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정규직 그 전환에 관한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네.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정규직화하는
이인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예, 예. 네. 그러면 이 위원회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구 자료 사항이니까 요청하겠습니다. 요구 자료. 네. 그러면 그 상황들에서 왜 기능직 전체 인원 9명 중에 어떻게 2명은 이렇게 기능직으로 그거는 전환을 네. 시에서 이미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기능직 심의를 했고 나머지 분들은 시행사람은 무기계약직. 결정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온 공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그럼 같이 주십시오. 네. 그러면 그 2인에 대해서만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냥 기능직에 대한 두 자리를 그 기간제 근로자들을 이제 뭔가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전체 9명 중에 2명을 그러면 기능직으로 할 만한 그 캐파를 마련을 해주겠다라고 된다면 그것에 대한 그럼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지. 시가 도대체 그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 그것도 하나의 위탁되어서 여가부에 또 이게 굉장히 복잡한 그 상황들에 이분들이 근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알아서 두 사람을 지목해서 그 이 사람들은 기능직으로 전환해라라는 거는 좀 지금 말씀을 듣는데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좀 비공개로 서류가 다 가져온 다음에 네.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비공개를 요청합니까? 네, 네. 그러면 다른 거 진행하고 그 부분에 예, 대한 예. 설명만 그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그럼 지금 시작합니까 비공개? 아니요. 아니면 자료를 답변 준비한 자료 예, 다음에 답변 자료 준비하신 드리고, 거를 가지고 예. 일반적으로 제가 요것에 관한 모든 질의 끝나고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렇게 하는 상황들의 그 호봉 산정이 그럼 있어야 되겠죠. 경력에 대한 부분들이 예, 돼야지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 경력 상황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력 산정은 그 저희들 공단에 근무하는 그 시나 네. 공단에 근무했던 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있으면 뭐 그 공단 그 채용 규정에 보면 50%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네, 요거죠. 지금 단체 협약에 따라서 예, 예. 적용하기로 된 부분인데 호봉 산정을 위한 경력 인정은 속초시와 시설관리공단만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예, 예. 상당히 지금 축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들은 이 청소년 이제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과 상담이라는 그 두 가지 부분이 하나로 합쳐진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는 거고 그게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민간들에서는 민간을 이동해 갈 때 당연히 사회복지 관련한 기관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런 경력들을 다 인정하면서 다른 기관으로 가도 그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17년 단체 협약의 상황에서는 이런 상담복지센터와 같은 전문 인력들이 이렇게 뭐가 전환될 거라는 고려가 전혀 없이 그때 당시 단체 그랬기 협약할 때문인가요? 때는 이러한 사항이 그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아니 정규직에서 네.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그런 시책이 네. 나오기 전이라서 아마 그 단체 협약에 저렇게 그 사용자 측하고 노조가 이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게 세상 전체가 그 근로와 노동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이 생애를 살아왔던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제가 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그 경영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사람을 쓰고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건데 속초시와 속초시설관리공단의 경력만을 인정을 한다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민간에서 한 10년을 활동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고 있는 속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와서 이제 2년을 근무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 12년 정도를 이 분야에 활동한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 하나 A라는 사람과 하나는 그냥 이제 초임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5년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그 사업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을 때는 아마 민간의 그 상황이 다 호봉이나 이런 부분들의 경력에 다 되어서 아마 직위도 훨씬 높았을 거예요. 그 10년 플러스 2년 근무한 A라는 사람이. 그런데 지금 그 이 무기직으로 이제 전환하는 상황에서는 이 기준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전문가는 이제 2호봉 맞죠? 네. B라는 사람이 이제 5년차 일한 사람은 5호봉으로 지금 이 급여 자체가 아마 일하는 그 경력이라든가 맡아야 되는 직책은 아마 그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가되 급여의 상황, 휴일이라든가 기타 등등 모든 어떤 다른 식의 그 혜택에서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게끔 된 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인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네, 이거 하면서 불협화음 많이 있지 있었습니다. 않았습니까? 있었는데 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 규정이 정해진 그 단체 협약이라든가 우리 규정이 정해진 대로 안 하고 이 사람들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또 이 단체 협약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참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하셨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특혜 의혹이 또 발생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우리 공단에 쭉 이 들어왔던 직원들도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계속 채용이 됐거든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좋게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이지 이전에 이미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그걸 참고 견뎠던 상황의 사람들이 세상이 발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까봐 계속한 어떤 희생양들을 만들어내실 거냐. 그거는 조직이 결국은 나아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렇게 새로운 인력과 새로운 어떤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들의 어떤 전환이 되었을 때는 그때 임시의 단협을 통해서라도 다시 정리하셔가지고 하셨어야 됐는데 그건 못하고 가신 거고 이거 어떻게 구제하실 건가요? 참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참 저도 황당하긴 한데요. 하여튼 네. 일단 뭐 행정위가 지금 뭐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번복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직에서 어떤 그 성실성과 어떤 책임감과 이런 걸 믿고 사실은 그 구성원이 일을 할 것인지 저는 그 이유는 모르지만 이런 조직에 머물고 싶어 할 것인가 정말 많은 굴욕감과 이런 것들을 느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 일단 제가 여기까지 질의 답변을 마치고요. 예,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예, 가지러 갔습니다. 가지러 가셨으면 이후에 예.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혜정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요구 자료가 바로 오늘 되죠? 예, 지금 가지러 네, 갔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산불 이후에 현장에서 참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산불 지원 업무에 이사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처음 이제 설립 취지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속초시장이 위탁하는 이제 공공시설물, 특히 시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처리하시기 위해서 지금 출범하셔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쓰레기 처리 이제 업무 효율성 증대 방안과 관련돼서 환경위생과하고 쓰레기 관련 업무를 또 같이 협력을 하시는 시설관리공단의 그 이제 이원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장에서 이사님께서 경영하시면서 어떠십니까? 지금 청소 차량이 아직까지 증차되는 부분하고 증원 부분은 이번에 시장님이 3명을 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이제 그 임시적으로 세 대가 올해 교체되는데 그거를 두 대는 놔두고 한 대를 그냥 운영하는 것 폐차하고 두 대는 폐차하고 한 대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개선해 나가가지고 지금 내년도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그 압축 차량이 없어져야 됩니다. 압축 차량이 건의만 하신 상태시죠? 예. 말씀하시죠. 그 압축 차량이 없어져야지만 되는데 이게 압축 차량에다가 이제 무단 투기된 거를 그대로 싣고 가다 보니까 이 네. 부분이 효율성이 그 시범 운영하는데도 그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을 갖다가 그 재활용품 그 선별장에다 갖다 놓으니까 다 파쇄가 돼가지고 네.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서 일원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초시 이제 승하원 화장로 개선 공사가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되죠. 8월 예, 20일까지 그렇습니다. 40일간. 예. 이 기간 동안에는 그 여기를 사용해야 되는 시민들이라든가 주로 여기 사용했던 인근 자치군에서는 네. 어디를 이용해야 되죠? 강릉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릉. 지금 속초 시민들은 그럼 강릉으로 다 나가셔야 되나요? 지금 납골당은 여기를 쓸 수 있고 예, 납골당을 쓸 수 있습니다. 강릉이 지금 우리 40일간은 일단은 속초 시민들은 사용을 못 하시는 거고. 예, 수sak 못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좀 단축이 안 되겠습니까 이거? 그 방법을 만약에 그 공사가 시행되게 되면 예.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예. 진행을 좀 빨리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 보도 자료에 보면 속초시가 이제 비교적 연중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시기를 맞췄다고 이 언론 보도에는 나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조한 시기라는 그 기준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십니까? 저희들이 그 5년치를 지금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내 가지고선 가장 그 화장 수요가 적은 시기가 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같이 검토했는데 한 7월달에서 8월달 사이가 그나마 적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과 관련돼서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돼서는 그 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연이 이제 궁금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체력 검증도 다 같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이 그럼 전혀 참여할 수가 없겠네요. 여성도 위원회는? 참여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무게를 좀 줄였습니다. 근데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 채용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변화를 줄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트랙 공사가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달리기라든가 이런 거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개선을 시킬 것인가를 연구해서 정착시키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이제 경영 일선의 최전선에 계시는데 여성이 참여를 지금 한 분도 못 하셨었죠. 그렇습니다. 여성이 참여할 수 있게 여성도 환경미화원으로 참여했을 때의 어떤 좀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과 거의 비슷하게 평가 기준을 잡으신가요? 그 부분은 지금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환경미화원 대기소가 남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화장실도 문제가 네네. 있고 휴게 공간도 문제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법을 좀 우리 달리해서 여성이 채용된다 그러면 한 동을 네. 여성분들한테 배려를 해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개선 사항에다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성 채용 전에 여성을 채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님? 그렇습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여성이 참여비를 좀 높인다면 남성이 하지 못하는 또 세밀한 부분도 여성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준비 과정서부터라도 관심을 이사님께서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채용 기준을 지금 변경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 사진 좀 보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차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대포항 주차장 예, 대포항 이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아침 새벽 한 6시 반경인데요. 이렇게 다 주차가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호텔 측에서 주차한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주민들께서 불만 사항은 외부에서 호텔 이 주차하시는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좋죠. 그러나 상가가 300개 이상이 넘는 곳인데 이렇게 회차가 좀 자꾸 돼야 순환이 돼야 되는데 한 번 세워놓고 가면 하루고 이틀이고 거의 절반 이상은 차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호텔 측에서는 얼마 전에도 이제 시에 자꾸 건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타워를 좀 설치를. 예, 예.
그런데 이 호텔 측에 경영하는 사람들이 아주 좀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본인들이 주차 시설을 위해서 시에 찾아올 게 아니라 주민들과 어느 정도 상생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뭐 어떤 대표들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만들어서 시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정작 호텔을 질 때 객실 하나당 차량 대수 이 계산을 제대로 하질 않았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호텔 주차장 그 건물 안에 직접 들어가 보면 차 한 대와 대 사이에 문을 제대로 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성은 이게 그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 부분 해소 방법에 어떤 뭐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이제 로데오 이사님? 네. 저기 저 호텔 측하고 그 부분 때문에 뭐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그 당초는 뭐 이 추정산에서 이제 받는 취재인데 지금 이제 선불 제도로 이제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인들하고 계속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갈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포 주차장 문제는 불법 주차서부터 전체가 지금 어떻게 전체를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교통과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는 지금 하고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좀 협의를 하고 좀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 그 한 부서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 오토바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 새벽 4시 조금 넘은 시간 이후부터 속초시 전 지역을 명함을 뿌리고 다닌 사람입니다. 예. 우리 환경미화원께서 이렇게 지나가고 나신 뒤에 뒤따라가면서 또 대책이 없습니까? 제가 그 환경위생과 쪽에 그 일자리 경제과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명함에는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네. 법적 취지가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지금 같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외지 사람이 이 난방판도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거 보세요. 이 쓰레기 이 투척이 하루에도 수만 장을 아마 버리는 것 같은데 새벽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을 때 새벽에 예, 예. 차를 세워놓고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들이 잘 시간에 우리 환경미화원들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부분들 정말 하여튼 노력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분들 사고 위험 없게 처음에 이 이제 계절이 바뀌고 나서 겨울 되면 이게 밤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때 사고 위험도 많고 제가 이 쓰레기 차량 이제 탑승하시고 다시 이제 내리시고 이게 하는 과정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안전바 설치도 좀 번거로울 수 있다. 예. 좀 그렇더라도 안전 대책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방법을 자꾸 찾다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예,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산업보건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하고 해서 거기서 문제점 도출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예. 지금 그 끌어다니는 손수레 쪽에도 네. 그 LED로 바꿔달라는 그 건의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을 말을 맞춰서 지금 자꾸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 부분은. 쓰레기 집화장 이 제가 다른 부서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깨끗하게 치우셨었어요. 아주 정리가 깔끔하게.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은 이건 개인이 이 어르신들이 와서 버릴 수 있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차를 싣고 와서 밤에 투척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감시 카메라도 좀 요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 속초시내 이런 곳이 많죠. 많습니다. 한 저기들이 그 시에서 설치한 건 한 90개 정도 되는데 네네. 전체 한 400군데가 넘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보통 쓰레기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차에 실어놨다가 이런 부분도 관계 부서하고 협력을 좀 잘해 주셔서 예, 예. 단속할 수 있는 방법, 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는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우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저 고생 많으십니다. 예,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산불 발생 이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지원 업무 그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이제 정원대 현황이 나오는데 2명이 지금 결혼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정원은 뭐 42명으로 돼 있는데 한든 현원은 40명입니다. 40명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 공단이 지금 설립된 지 20년이 됐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한 48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장년층들이 많고 해서 수요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을 좀 채용을 해서 공단을 원활하게 좀 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쨌든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예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채용되는 것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또 해수욕장 이제 시즌이 이제 예,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실 일이 있으셨는데 저도 교통과하고 협의하실 때 한 예, 가지 같이 협의해 주실 것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하고는 제가 그 따로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로데오 제2 주차장입니다. 여기가 예, 시크루즈 호텔 앞을 이제 2주차장이라고 하죠. 여기. 예. 근데 이쪽 부분은 이제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잠시만요. 일자리 경제과에서 이제 최근에 90억 규모로 예, 그 설악 로데오거리 상점과 활성화 그 사업을 공모해서 그 이쪽 지역을 이제 지상 4층 규모의 이제 주차 타워를 신설하는 사업을 예, 이제 국비가 이제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 비율을 보니까 아마 국비 54억, 도비 한 10억, 그다음에 시비가 한 20몇 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이제 기존의 그 로데오 2주차장이 우리 속초시 소유이기 때문에 예, 시비 대응은 토지 매입항고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3개년도에 걸쳐서 이제 하는 사업인데 예. 그러면 과연 이거를 3년 있다가 다 완공된 다음에 유료 주차장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먼저 유료 주차장화를 하고 나중에 그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는 깊이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된다. 작년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이쪽을 이제 특정 업체의 마치 직원 주차장, 고객 주차장으로 변질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로데오를 찾아주시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 그리고 여기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상인분들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이 부분이 물론 이제 권익위원회의 이제 그 요구에 따른 일반 시민의 감면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고민해 본다 하더라도 여기를 빨리 유료해야 된다고 작년부터 우리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자리 경제과의 계획은 이제 앞으로 유료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국비를 받아서 주차 타워를 신설하게 되면 유료화가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먼저 유료화를 먼저 하자. 그러고 나서 3개년도에 걸친 그 이제 주차 타워 건립 이거는 또 그때 맞춰갖고 공사의 편의를 봐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겠냐는 게 일자리 경제과에 대한 주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제 경영평가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교통과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 협의하셔서 이 부분을 먼저 빨리 유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모가 아마 한 500대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게 되면 510면 정도.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이사장님 이상입니다. 예, 네. 위원장님. 네, 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구절절히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재활용 쓰레기 수거 방법, 단시간 내에 거리를 좁히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개선을 좀 했나요? 그 부분은 뭐 차량 얘기는 예, 의원님께서 계속 그 관심을 가져서서
그거는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수거 체제 개선하는 방법을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얘기했더니 민간 용역은 3시서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찍 나오더라고요. 예 환경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것도 정상 시간에 근무를 하도록 지금 하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관광지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쓰레기 대란이 나고 또 도시 미관이 또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5시서부터 이제 근무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요새 화두가 이제 자꾸 안전 문제 때문에 자꾸 나와서 그 부분에 지금 요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 요 부분은 하여튼 전체 수거 체제가 다 돼야지만 민간 용역 회사들하고 저희들이 또 그 환경위생과하고 3자가 모여서 시간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차량 문제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들 것으로 지금 분석돼서 하여튼 그 차량이 이제 다 정비가 되면 내년 한 초순쯤 저희들이 또 시간적인 거는 극복을 못 하잖아요. 시간적인 부분은 어쨌든 어느 코스에 우리 재활용 재활용 쓰레기차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 그 용역 회사들이 들어가면 최적인데 어쨌든 그게 좀 최적이에요. 예. 재활용을 먼저 큰 거 빼고 나머지 일반 차 들어가고 생활차 들어가서 싹 걷어. 예. 근데 이제 그게 민간 용역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참 강요를 잘 못하는 알겠- 시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다음에 우리 함현준 전문위원님. 이 참 쓰레기 문제가 쓰레기가 참 쓰레기를 몇십 년을 해도 이런 쓰레기는 이렇게 모이는데 어딘지 아시죠? 예, 연금정 연금정 그쪽. 뒤에 그 검은고가 있는 바로 뒤인데 쓰레기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요. 분리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냥 갖다 놨잖아요. 이거. 그렇죠. 뭐 마대에 뭐가 들어있는지 좋다 그거예요. 마대에도 뭐 공사장 생활이라 그래서 집에 있는 쓰레기 갖다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뭐 파이프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뭐 플라스틱 같은 종류의 고무수에 이렇게 이 분리를 해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게도 있지. 우리 쓰레기차는 높이가 있잖아요. 또 높이가 있지. 높이가 있다 보니 사람으로 인력으로 실을 수가 없으니까 뭐가 등장하냐면 직계차가 나와요. 식기차가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쓰레기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속초에 한 80개 넘죠. 무작위로 네. 막 버리고 뭐 버렸다 그러면 좀 잠시만 소홀하면 그냥 갖다 버리는 쓰레기들 아까 우리 김영길 의원님 보여줬던 사진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자리에서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분리하고 하면 하루 진정이 걸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낭비, 돈적인 낭비, 금전적인 낭비 이런 것들이지 이 무슨 낭비입니까? 이거 하나 치우기 위해서. 자, 그럼 이제 쓰레기 분리 수거를 어떻게 하냐? 매일매일 이제 수거하는 방법과 이렇게 요일 정해서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음식물하고 이건 빼더라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34페이지의 그 추진 실적에 보면 관내 주민센터 동장과의 면담 있어요. 예. 우리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합시다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민들도 호응이 좀 될 수 있게 동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렇게 4대 기관, 5대 기관한테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최소한 통장들 협의회 각동에 할 때 찾아가시든지 동장님을 좀 설득을 좀 하시든지 해가지고 종량제 봉투, 대형 폐기물, 재활용은 몇 시 이후에, 그다음에 생활은 또 몇 시 이후에, 중앙시장은 제외입니다. 중앙시장은 나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팔기 동에는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차 대수가 정해져 있고 운송회사들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동 돌아다니는 시간이 틀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길바닥에 나와서 쌓여져 있는 시간을 줄이고자 하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각 동에 돌면서 시간을 정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끊임없이 자꾸 접촉을 하고 특히 통장협의회 때는 꼭 좀 가셔서 협의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작년에 겪었잖아요. 여름에 네. 쓰레기 대란 늘 미안하기도 하고 거기다 폭우까지 와가지고 먼 곳에 하여튼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구의 힘이 다 빠질 정도로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 소장님 그거 끊임없이 자꾸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우리 환경위생과는 또 이렇게 페이퍼넷이나 이런 걸로 또 자꾸 이렇게 좀 하고 아파트들도 좀 돌아다니면서도 좀 할 수도 있으면 좀 하고 자연 불확들이 문제인데 역시 통장들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또 요 주요 대목에 보면은 우리가 각 주요 부분의 불법 쓰레기하고 이런 거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예요. 그래서 각 통에 한 분씩 노인분들에도 그 감시할 수 있고 시간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이렇게 좀 제어를 할 수 있는 분들 CCTV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말로 하는 것도 더 나을 것 같고 쓰레기를 미리 갖다 놓지 말고 저녁 7시 이후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새벽에 가져갑니다. 이런 홍보는 필요한 거거든요. 6시에 갖다 놓고 24시간을 밖에 나와 있는 쓰레기보다도 7시 이후에 갖다 놓고 새벽 5시에 우리 치우러 갑니다. 그러면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구절절히 사진 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연구점 앞에도 많이 개선이 좀 됐어요. 그게 이제 그 이사장님께서 만약에 된다면 저도 그 말을 좀 했어야 되는데 건설과에 거기에 이제 조금 정리가 좀 돼 가요. 근데 바닥이 워낙 쪄들어가지고 음식물이나 그 쓰레기 그거에 아주 쪄들어서 도색이 돼 버렸거든요.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면 보도블록을 좀 바꿔달라. 또 이렇게 또 연계를 해서 부서별로 연계를 좀 해서 예, 제가 건설과 그 얘기 근데 우리 집 시간이 짧아서 그 얘기를 다 못했지만 저도 얘기할게 할 테니까요. 이사장님도 그런 식으로 각 부서 업무 연계를 좀 해서 좀 하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불법 쓰레기 근절할 수 있는 감시예요, 감시. 그다음에 그분들이 가서 우리 미화원들이 새벽에 통 들고 가기 전이나 뭐 이렇게 되면 미리 좀 분리를 이렇게 좀 해놔주면 청소하기도 좋고 묻기도 좋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제발 일자리 창출도 좀 될 수 있게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 RFID인가요? 종량제 예, 예. 아파트에서 예, 하는 것이 그거 어때요? 그 벌써 한 1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1년은 안 됐고요. 아 예. 그건 이제 작년 2월? 올해 2월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나 업무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중이었어. 그 예. 그래서 이제 6개 아파트를 지금 대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가서 현장에 가 보셨나요? 현장은 한번 가서 보고 뭐 문제점이랑 좀 대책 좀. 예, 그거는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예.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들이 이제 자꾸 많이 들었으니까 일반 자연불확은 자연불확대로 뭐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대규모 그 아파트들에서 나오는 그 RFID 음식물 종량제 가는 거는 그렇게 해서 체계화해서 수거 체계도 좀 여기저기 있는 것보다 수거 체계도 빠르고 냄새도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게 그 사업장이 나갈 수 있으면 우리 의회도 좀 연락을 좀 해주시면 우리 의원분들하고 나가실 분들은 같이 나가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50초 남았는데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네, 방원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사님 당초 계획대로라면은 7월 5일쯤 이제 해수욕장 개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광장 공사 모습인데요. 예전에는 이쪽에 계절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오셔 장사하셨고 예. 이제는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데 이 광장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어떤 걸 여쭤보려고 하냐면 여름 시즌 중에 계절 슈퍼라든가 마켓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그 안쪽에다가 혹시 뭐 마켓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준비할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그건 저희들이 없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네. 위탁 받은 부분이 이제 주차장 운영 부분 운영하고 하고 캠핑장 캠핑장하고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저기 안에 있는 그 로컬 푸드라든가 이런 거 들어오는 거는
관광과에서 결정을. 관광과에서도 지금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은 아마 없습니다. 이번에 아주 극성수기가 됐을 때 이제 야간 개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 아이들 동반한 이제 가족들이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그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풋살, 체육 예. 화면 바꿔주셔도 돼요. 야구, 풋살 이제 체육공원 이제 사용과 관련돼서 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엑스포장에 시민들께서 이제 자주 이제 사용하시던 체육 활동을 하시던 엑스포 구장을 지금 잔디광장으로 8월 달까지 예. 이제 준공 계획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장님께서는 어린이날 행사 외에는 일반 시민 누구나 그곳을 이제 이용할 수 있게 야간 개장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존의 체육 활동을 그 단체 어떤 뭐 동문회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종합운동장의 잔디 구장을 이용할 때 지금 금액이라든가 이런 건 정해져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사용 실적을 보니까 야구, 풋살, 체육공원보다 잔디 구장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이용 실적이 잔디구장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 고가고, 금액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 일반 때문인가요?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보통 시간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20만? 2시간 기준에 20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씩 산정을 하시나요? 2시간 이후. 50% 할증. (20만 원) 2시간 기준이고 2시간 기준을 초과했을 때 초과했을 시간당 때 얼마가 더 2시간 기준이죠. 두 시간 기준이 이 축구 경기가 보통 한 2시간 걸리기 때문에 네네네. 뭐 끝나면 한 타임에 이제 20만 원씩 해서 그렇다면 그 금액이 지금 상당히 고가인데 네. 엑스포장을 이제 모든 시민에게 이제 개방을 하시겠다고 잔디 광장을 친환경적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거기 이용하시던 분들의 또 불편 사항도 있을 테고 그러면 대안이 지금 거기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외에 이제 축구장, 풋살구장 풋살구장 그런 정도밖에 없는데 잔디구장을 좀 많이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금액 대비해서 너무 시민들께서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 뭐 종합운동장은 대회가 사실 아닌 이상? 큰 경기 때문에 지금 네네. 있는 건데요. 네. 시민들 사용보다는 하여튼 대유치할 때가 가장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특정 다수인 우리 지역인들이 와서 쓰게 되면 네. 사실은 그 거기 방역 처리라든가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네네. 그 무분별하게 막 쓰게 되면 잔디가 다 죽습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약 치고 뭐 물도 보호에 급급하신 거죠. 예, 계속해서 물도 주고 그러는데 지금 잔디가 그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고 저- 그래서 관리공단 이사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 좋은 잔디를 보호 위주로만 하다 보면 시민들은 언제 이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잔디에서 뛰어놀고 싶은 우리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도 계실 텐데 너무 보호 위주에 우리가 지금 어떤 뭐 중요한 대회를 유치한다거나 그럴 때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의견만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포 광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시에서 하고 계시니까 나중에라도 시민의 불편 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 상황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 청소년 체육관 사용을 많이 단체에서 많이 예, 요새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많이 임대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대관료는 뭐 규칙이 정해져 있는 대로 예, 받겠죠. 네, 사용하는 데서 이제 제가 민원인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체육관 대여하시는 관계하는 분들은 소비자들은 잘 모르죠, 그죠? 그러면 그걸 좀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 소비자들한테 편익하게 그 임대를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하는데 조금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거기는 상시 근무하시는 담당자가 계십니까? 예, 지역청소년 팀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어쨌든 간에 민원이잖아요. 민원 예. 상담실이고 어쨌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민원인 자세로 해야죠.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죠. 네, 상당히 뭐랄까 그 대여하시는 분이 그렇잖아도 대관료가 얼마 받을까, 방송료가 얼마 받을까, 그 조명값은 얼마 받을까 이렇게 서로 이제 조율을 하려면 서로 그분들은 익숙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이 좀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 마냥 그 반대편 상대방이 다 알고 있듯이 알고 있는 양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교육 좀 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객 응대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 감독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네. 예예. 방원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이사장님, 우리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 예, 그 소각시설 통합운영 사업 제안서가 제출됐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우리 환경 거기에 대한 자원 TF 팀이 있나요? 우리 사업소에? 사업소는 지금 이제 그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예. 공단으로 넘기는 이제 그 안까지는 지금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다음 일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채용 절차를 그러니까 우리 공단에 뭐 TF 팀이나 뭐 이렇게 뭐 하나 좀 아, 팀이 좀 꾸려지 인사팀에서 하면 됩니다. 인사팀에서 인사팀에서 하면, 그 정도.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검토를 대략적인 방안을 좀 얘기 좀 해보십시오. 지금 이사장님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인력 승계 부분에서 그게 좀 힘들겠죠. 예,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노무사님들 의견은 인력 승계가 전체 해도 문제는 없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력 승계도 가능하지만 인력 승계 과정에서 또 뭐 객지에서 온 사람들은 가실 거고 그런 부분들을 또 고려해서 그 경쟁 채용도 지금 병행해서 지금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지금 있습니다. 경쟁해서 채용도 예.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 우리가 공단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인건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 지적받고 하는 부분들이 근데 또 봉급은 또 책정이 돼 있는 거고. 예.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환경자원 사업소에서 그 한솔이라는 기업에서 지금 소각장 인원들이 넘어왔을 때 부담도 이사장님은 솔직한 얘기로 있으실 거예요. 예, 부담이 큽니다. 예, 그걸 이제 승계를 하는데 우리 공단 직원들하고 형편을 같이 돌 거냐 아니면 지금 현 상태로 갈 거냐라는 고민은 크시겠죠. 당분간은 현 상태대로 유지를 좀 해가면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이 공단이 또 이게 문제가 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노조를 또 하고 같이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단은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잘 좀 풀어서 하고 중간중간 저희들한테 의회도 좀 보고도 좀 해주십시오. 네, 전체 준비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비공개 행정 사무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청소년 상담소 건에 대해서 비공개 요구를 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최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